우리는 어릴 때부터 영어 단어나 외우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일까요? 이 영상을 통해 같이 알아봅시다. 제가 영어를 가르친 분들 중에 초등학생 때부터 음악을 전공하기로 결정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그때부터 공부를 하나도 안 하셨어요. 특히 영어 공부를 하나도 안 하셨어요. 왜 우리가 일반적인 중고교에 가면 영단어를 몇천 개를 외우고 영문법을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거를 전혀 안 하신 거예요. 제가 가르쳤던 분들 중에 가장 제로 베이스이신 분이었어요. 이분에게 영어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부터 배우게 하자. 이래서 서점에 갔어요. 영단어 책들을 보러 가가지고 영단어 책들을 훑어보는데 제대로 된 영단어 책이 없더라고요. 저는 호주에서 현지인으로 오래 살다 온 때였고 시중의 영어 단어 책들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어요. 동떨어진 언어, 되게 이상한 언어들이 있더라고요. 수능 영어 단어장들은 특히 예문이 어색했고요. 현실에서 쓰지 않을, 와닿지도 않는 그런 이상한 말들이 가득했어요. 그러면 이거 내가 한번 단어장을 써봐야겠다. 그래서 시작을 해서 완성을 한 게 바로 이 영어책입니다. 원래는 영어 단어장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살이 붙어가지고 이런 두꺼운 책이 되었어요. 꽤 몇 년이 걸렸다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부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너무 싫어요. 제가 무슨 시험 준비를 하려고 독서실에 간다. 이거는 생각만 해도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근데 그런 학생으로서 공부만 하면 됐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Carefree life. 이런 건 좀 그리워요.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까 일도 구해야 되고 일을 구했더니 막 이제 독립을 해야 되는데 독립을 하려니까 집을 구하기도 너무 어려워. 너무 비싸. 그 돈 어떻게 구해? 그리고 또 직장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너무 힘들어. 관둘 수도 없고. 그죠? 그냥 저 혼자 공부해서 점수를 잘 받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뭐 학교에도 그런 인간관계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저는 그런 퍼블릭 라이브러리를 좋아해요. 공공도서관에서 새로운 책을 발견을 하고 저의 견문을 넓히는 건 진짜 즐거운 일이에요. 이게 스터디와 러닝의 차이점이에요. 하버드에 간 배우 나탈리 포트만은 이런 말을 했어요. I hate studying. I love learning. Learning is beautiful. 이건 그냥 팁인데 타임 매거진이나 이코노미스트지 되게 유용하잖아요. 거기 내용들 굉장히 좋고 근데 이거는 구독해서 읽기가 좀 부담이 돼요. 좀 비싸요. 근데 공공도서관에 가시면 이 책들을, 이 잡지들을 무료로 읽으실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야에 대해 알고 싶을 때 서점에 가시는 것보다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잘 몰랐으니까 한국에 와서 처음 와가지고 서점보다는 도서관에 가시면 좀 더 객관적으로 그 분야에 대한 좋은 책을 찾으실 수 있어요. 서점은 상점이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큐레이팅을 해요. 분류도 제멋대로고 책 선정도 제멋대로 해요. 서점의 책 진열은 광고의 영향을 받아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책을 놓으려면 그 서점에 돈을 지불하면 그렇게 해줘요. 이게 진실과는 거리가 있는 큐레이팅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는 중학교 때까지도 공부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 초등학교 때 공부 진짜 안 했고요. 막 수학을 10점 받았다고 이게 전 반 다 있고 그 반에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도 있는데 거기서 망신을 당한 적도 있어요. 난 그 선생님 아직도 기억해요. 4학년인데 5학년이다 5학년. 어쨌든 네, 저는 진짜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근데 뭐 다들 영단어를 외우니까 저도 영단어장을 사서 읽어본 적은 있어요. 그런 기억은 나는데 그거를 다 읽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어찌해서 고등학생 때 제가 호주에서 현지인으로 살게 되었어요. 저는 호주에 뭐 친구니 친척이니 친진이 아무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하는 현지인은 그곳에 한국인들과 교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영어로 된 어떤 컨텐츠를 봐도 또 누구와 대화를 해도 그냥 모두 이해가 되고 저도 저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보는 지금 나와 있는 영어 단어장들을 보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현실과 동떨어졌냐면
영어 단어장들은 영어 단어가 있고 그 옆에 한글 뜻이 있어요. 이거는 이거다. 예를 들어서 construct가 있으면 건설하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영어와 한글은 그렇게 대칭되는 언어들이 아니에요. 둘은 전혀 다른 언어들이에요. 그리고 언어는 문화의 반영이에요. 문화는 그 지역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면 표현하는 방식도 달라요. 이 표현하는 방식은 태도를 반영해요. 그래서 영어와 한글은 전혀 다른 언어인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영어로 바로 표현하면 그게 영어권 사람들은 갸우뚱해요. 얘 뭐라는 거지? 그래서 저도 제 제자분들의 글들을 첨삭을 할 때 물어봐요. 정말 많이 물어봐요. What do you mean by this? 이걸로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거를 한글로 듣고 나면은 이게 이제 이해가 돼요. 또 한국인들이 영어로 글을 쓴 거, 영어로 하는 말들을 그렇게 바로 영어로서 들으면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그거를 한국말로 무슨 말을 한 건지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아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픽 시험을 뭐 IH까지는 봤더라도 AL은 잘 못 받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표현 방식을 결정하는 거, 그렇게 영어와 한글은 다른 거예요. 왜냐면 둘이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서 이렇게 둘은 그렇게 대칭되게 공부를 해서는 잘할 수가 없어요. 아주 separate하게 별개로 해야 돼요. 그래서 단어는 저마다 쓰이는 문맥이 있어요. 한글 뜻이 같더라도 이 단어는 이 문맥에서, 이 상황에서만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뭘 하라고 추천해 줬어. 이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로 말을 하면 My friend recommended me to do this 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recommend라는 말보다는 suggest라는 말을 해요. My friend suggests me to do this. 뭐 recommend로 하는 상황이 있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suggest예요. 이렇게 단어가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영어 단어는 그 단어를 혼자서 쓰기보다는 다른 단어들과의 조합으로 많이 써요. 이런 걸 부르는 말이 idioms, 수거, phrasal verbs, 관용어구, 그리고 특히 collocations, 연어예요. 예를 들어서 뭔가 없던 것을 만들어내다를 영어로는 create 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make up 이라고 해요. 나 그냥 그 말 지어낸 거야 라고 말을 하면 I just made it up. I just made it up 이라고 해요. 그런데 단어장에는 만들어내다를 make라고만 하고 make up 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거를 뭐 어떤 사람은 이어동사 뭐 이렇게 한자어로 불러가지고 그걸 묶어가지고 그거 아니고요. 그냥 콜로케이션이라고 해요. 네. 그렇게 이어동사라는 말은 영어에 없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한자어로 영어를 접근하시면 영어를 이렇게 굉장히 돌아가고 결국에는 잘하지 못해요. 한자어라는 또 다른 제3의 언어를 거쳐가지고 영어를 하니까 왜 lost in translation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거치면 그때그때 의미가 변하는 거 아시죠? 이게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는 고지고지 영어 그대로 그 자체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쯤 되면 감이 오셨죠? 영어 단어를 한글 단어와 대칭되는 것처럼 외우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요. 왜 혹시 카페 아르바이트 해보셨나요? 커피를 좀 한다 하는 카페 사장님은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커피에 진심인 카페 사장님은 커피를 어떻게 내리는지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을 선호해요. 그런 사람은 나쁜 버릇이 없거든요. 백지인 사람에게 새로운 것을 알려주는 건 하얀 도화지에 수채화 물감을 이렇게 톡 떨어뜨리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쉬워요. 그런데 나쁜 버릇이 있는 사람은 혹은 이미 물감이 이렇게 번져져 있는 도화지는 고치기가 어렵겠죠. 그거예요. 언어 습관도 똑같아요. 정말 많은 영어 회화 과외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이 그런 교정이에요. 나쁜 습관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어장을 외우는 건 쓸데없는 짓이에요. 정리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단어를 배우는 정석일까요? 자, 단어를 배우는 정석은 문맥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 단어를 쓰는 문장을 아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보다 중요한 건 문장이에요. 문장 안에는 모든 게 들어있어요. 문장 안에는 단어들도 있고 그 단어들이 조합된 문법도 있고 idioms 수거도 있고 phrasal verbs 관용어구도 있고 collocations 연어들이 다 들어있어요. 문장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거는 다른 영어 선생님들이 알려드리지 않는 거일 건데 그건 바로 저는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영어는 음악이다. 영어는 소리로 알아들어요. 이건 제가 살면서 경험을 한 거예요. 영어는 소리로 알아들어요. 이 소리라는 것은 intonation이라고 해요. 쉬운 말로 강세라고 할게요. 영어에는 각 단어에도 강세가 있지만 하나의 문장에도 강세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권 사람들은 이 강세를 듣고 그 말을 알아들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으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단어를 외우는 건 불필요한 일이고 오히려 여러분의 영어에 마이너스인 작업이라는 거 이해가 되셨죠? 단어를 배우는 올바른 방법은 문맥 속에서 문장을 배우는 거예요. 쉬운 말로 표현을 배우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언어를 이렇게 습득하는 방법은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그 말이야 하면서 배워요. 왜 우리가 애완동물 혹은 동물한테 이렇게 해라 라는 소리를 들려주고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만들고 이걸 반복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언어를 반복함으로써 repetition으로 습득하거든요. 이걸 반복을 하면 그 동물 혹은 애완동물이 우리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듣기 시작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보다 좀 더 훨씬 고상한 존재죠. 지금 주변에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시다면 영어로 된 컨텐츠를 한글 자막 없이 최고의 방법은 아무 자막도 없이 그리고 차선책은 영어 자막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된 기사나 블로그나 또 좀 더 현실적인 말들 진짜 사람들이 쓰는 말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인스타그램 포스트나 외국인들의 그런 거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좀 정리도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뜨문뜨문 배우는 거잖아요. 왜 그거는 뭔가 일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프로페셔널 배우기 위해서 어떤 견습생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무급으로 혹은 아주 적은 수당을 받고 일을 해줌으로써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배우는 것 같아요. 굉장히 느리고 비효율적이에요. 뭘 배울지도 모르고 굉장히 편파적이고. 근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배우려면 제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거를 가능한 한 대중들이 봤으면 해서 또 빨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게 돼서 이 기후위기에 이렇게 국제적으로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영어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 책을 만들었어요. 또 이렇게 분건하지 않고 그냥 모든 걸 하나에 다 담고 그거를 그냥 2만 원 이렇게 만든 거니까 이 책을 참고하시면 지금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그런 현실적인 영어들을 동사별로 기본 동사별로 정리를 했고 그런 수거니 뭐니 컬로케이션이 이런 거를 그냥 한 권에 싹 정리를 했어요. 가능한 한 간결하게. 그래서 영어 책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참고하시고 또 다른 영어 책들 혹은 영어 기사들을 읽으시면서 모르시는 단어가 보이면 그때그때 사전을 검색해서 자기의 vocabulary를 넓혀가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은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왜 저는 호주에 가족 같은 분들이 계시는데 마가렛과 마틴이라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진짜 지식인이에요. 예를 들어 마가렛은 어릴 때부터 영재 브라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학년도 스킵하고 대학교도 호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중에 하나인 멜번 유니에 갔고 또 호주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세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세요. 이분은 또 연세가 또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단어를 맞추는 게임을 하세요. 그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도 포함 가족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자기 원할 때 들어가서 이렇게 단어를 맞춰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서로 진도가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점수 많이 한 사람이 이기는 거죠. 이렇게 단어는 이렇게 원어민이신 분들이 그렇게 나이도 많으신데 엄청난 지식인이시고 책도 엄청나게 읽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단어를 공부를 하는, 이거는 단어는 우리가 살아가며 평생 배워야 하는 과제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찾는 건 당연하게 여기세요. 단어를 찾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좋은 선생님은 이렇게 고기를 던져주지 않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죠.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사전을 검색하라고 이렇게 알려줘요. 또 어떤 사전이 괜찮다 이것도 알려주고, 또 우리에겐 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잘 활용해가지고 단어를 쉽게 찾으면 돼요. 전 좋은 세상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 영상을 마무리를 지을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요. 이게 정말 저에게 힘이 되거든요. 네, 지금 얼마 안 돼 아시잖아요. 또 영어책, 제가 쓴 영어책, 아우레오베의 영어책은 전국의 모든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정말 이거 가지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부담이 되시면 그 동네 도서관에 가면 있으실 거고요. 없으면은 희망도서로 신청을 하시면 그게 몇 주 안에, 한 4, 5주 안에 받아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 이 컵을 론칭을 했거든요. 네, 아우레오 스토어에 가시면은 저의 이 매화잔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거는 틴이고, 이게 되게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참 예쁜 컵인 것 같아요. 시원하고. 자, 그러면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